수거업체의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경이 해상 음주 운항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끝내고 정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산 지역 쓰레기 수거업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입니다. 아직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쓰레기 수거에 계속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대로 파업이 길어지는 건 아닌지 시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 터진 쓰레기 봉투가 한데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주변으로는 파리가 들끓고 썩은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시꺼먼 물이 새어나옵니다. 언제 칠좀 하려 이거 집처럼 되겠지. 이거 자꾸 쌓여 나가지요. 여기 우리 집 앞이라니까는 이게 파리하고 냄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인근 동네도 사정은 마찬가지. 쓰레기를 치우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초등학교 옆 주택가 골목입니다. 제때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제 가슴께까지 쌓여 있습니다. 경산 쓰레기 수거업체 노조 파업 일주일째. 지난 일주일 동안 교섭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임금 5% 인상과 정년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는 여전히 임금 1% 인상안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 교섭을 하자라고 하면 저희들 응할 자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한 차례도 그렇게 교섭을 하자는 이야기는 한 차례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들 뭐 투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 사이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들까지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경산시는 쓰레기 수거 시간을 늘리고 소각장도 늦게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4명이 해서 이제 우리 재활용 선별 차량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약 한 2시간 정도 지체되는 것을 오늘부터 해서 비상체조 돌입하면서 무기한 파업을 외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 파업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쓰레기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죠. 도로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휴가철에도 바다 낚시 계획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해경이 해상 음주운항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낚시꾼이 탄 레저보트로 경찰이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작합니다. 길게 부셔야 돼. 측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자동차로 치면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입니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적발 건수는 해마다 100여 건 안팎으로 10건 중 1건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올 2월 부산에서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다 광안대교를 들이받는가 하면 지난달 9일 경남 창원에서는 술을 마신 선장이 어선을 몰다 낚싯배와 충돌해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해상에서 주치 운항을 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주운항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도로와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여객선이나 낚싯배는 물론 고무보트 등 수상 레저 기구도 해당됩니다. 적발 시에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1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신청한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9곳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5년 첫 등재 신청 후 철회했다 재도전한 지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소서원이 국내 9개 서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작년 우리 부석사에 이어서 참 연이어 우리 영주로서는 정말 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을 보유한 안동시는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서원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우리 안동의 전통 가치 또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동의 인문 정신과 또 가치를 세계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조선시대 지방 지식인들에 의해 건립된 대표적인 사립 성리학 학교인 서원.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불국사와 석굴암, 하회와 양동마을,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끝내고 정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이번 파업에는 대구와 경북 쪽 1,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206개 학교의 급식이 사흘 동안 중단됐습니다. 연대회의는 학생들의 급식 차질 등을 고려해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9일 사상 처음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전국 우정 노동조합의 파업은 본부 측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8일 오후 철회됐습니다. 경주시 간포 오류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렸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 40분쯤 경주 오류해수욕장에서 남성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개장 전 해수욕장의 경우 수상구조요원 등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사 7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8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서구 대진초등학교 지하실 변압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학교 측이 10여 분 만에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한국전력공사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9 경북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이 8일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고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선정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북 테크노파크 등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지난 3월 모집을 시작해 16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은 올해 성장 전략,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의 시험 가동을 앞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 가동으로 쓰레기 소각을 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배출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인데요.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말일 준공 예정인 경북도청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11일 현재 공정률은 89%입니다. 소각장 폐쇄를 주장했던 신도시 주민들은 준공 후 시험 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 시 유해한 배출가스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를 우려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불안해서 정말 이게 강행해서 가동이 된다 하면 이사도 사실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험 가동 시 소각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며 소각장 준공을 앞두고 필요한 공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경북도는 배출가스 원격 감시 시스템인 TMS는 지난달 28일 설치했지만 환경부와 실시간 연동은 다음 달 26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알고를 하고 자원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지만 운영사와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이 사실 염려가 되는데요.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해야 될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험 가동 소각은 6월 셋째 주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연성 쓰레기 반입량 기준인 10일치 소각량 3,900톤을 채우지 못해 시험 가동 소각은 연기됐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9개 시군에서 모인 쓰레기 반입량은 하루 평균 100톤에 그쳤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9일 오전 도청 앞에서 시험 가동 중단과 소각장 폐쇄 요구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주말 동안 무더위에 힘드셨죠? 에어컨 없이는 살기 힘든 요즘인데요.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필터는 청소를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실외기 점검이 필수라고 합니다. 심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삼킬 듯합니다. 건물 밖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입니다. 전국에서 에어컨과 실외기에서 난 화재는 567건, 11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2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의 절반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선 합선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선을 여러 개 잇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선이 짧으면 긴 선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는 실외기 내부를 청소하거나 점검받아야 합니다. 사용한 지 오래된 에어컨 실외기일수록 내부에 먼지가 쌓여 있을 확률이 높은데 먼지나 습기는 화재의 전기 합선을 일으킵니다. 사용자들은 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노후된 그 에어컨이라면 그 제조사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 화재 위험 요소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후미진 곳에서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 등이 전기 그 스파크에 옹기에 붙어서 발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외기 주변에 먼지, 낙엽 등을 제거하시고 그 미연에 차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포항시가 도시환경 변화에 맞춰 추진해왔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1년 가까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노선 개편으로 증차될 버스 70대를 전기버스로 배치하려고 했는데 전기 차량 제작이나 환경부 인증 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추진해온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은 현재 운행 중인 109개 노선의 시내버스 200대를 119개 노선 270대로 확대하는 겁니다. 도심 중앙에 환승센터를 세우고 간선, 지선, 급행 체계를 현실화해 일반 간선의 경우 배차 간격을 4분으로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큰 틀입니다. 늘어나는 버스 70대는 친환경 전기버스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전기버스와 달리 외곽지 노선을 담당할 중형 전기버스 48대의 제작과 환경부 인증이 지연되면서 개편 계획 자체가 뒤틀리게 됐습니다. 중형 전기버스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중국 업체 3곳만 있을 뿐 국내 업체가 없는 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 3월경에 인증을 받고 6월경에 출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좀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에게 노선 개편을 해서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기치 않게 제작 회사의 일정이 늦어져서 사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포항시는 일단 국내 제작사의 환경부 인증이 연말쯤 가능해 이를 고려하면 실제 노선 개편은 빨라야 내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선 개편 취소는 근거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노선이 개편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실효성과 보조금 문제 등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수급과 함께 노선 개편이 시민들의 편리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일반 버스보다 두세 배 비싼 전기버스를 70대나 도입하는 만큼 보조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기존에 있던 보조금의 2배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할 수 있는 대형 버스 22대에 대한 부분들로 먼저 시행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한 후에 보완책을 만드는가. 도시 구조 변화에 맞춰 10년 만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포항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전기버스 도입 과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해도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노선 개편을 알려온 만큼 시민들의 혼란과 불신을 최소화하는 것도 당장 포항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HCN 뉴스 장혁수입니다. 경북도가 도내 결혼 이민 여성에게 여성용품을 기증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8일 여성용 위생용품 기부 행사를 가졌으며 기증된 여성용품 97만 5천여 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결혼 이민 여성 13,0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도청 다목적 홀에서는 다문화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 모국 항공권 전달식과 환송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폭염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온열 질환자 29명이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선 지난 5, 6월에만 25명, 이달 들어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 40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온열 질환자 수는 434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숨졌습니다. 국내 최초 다양한 폭염 대비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쿨 산업전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00여 개의 쿨 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 도로 살소 장치와 단열 건축 자재, 쿨 섬유 등 다양한 기술과 상품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제4차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과 폭염 대응 시설 체험 행사, 폭염 페스티벌 등도 마련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안동시 80초 영화제가 분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고 올해 영화제 작품을 공모받습니다. 공모 부문은 5분 미만의 초단편 부문과 5분 이상 15분 이하의 단편 부문으로 나뉘며 안동을 소재로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면 성별, 연령, 지역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27.4%로 4가구 중 1가구가 나홀로 거주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가구가 53.8%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뜨거운 공기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7월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1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짜증나기 쉬운 날씨니까요.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철인데 장맛비는 내리지 않고 있죠. 물러났던 장마 전선이 수요일에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수요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목요일까지 이틀 정도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한층 식혀주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부터는 전국에 다시 맑고 더워지겠지만 다음 주까지도 지난주만큼의 심한 폭염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